자, 일단 뭐 우리가 이번 주 진행할 부분은 큰 3단은 지구 및 달, 그리고 태양계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3, 4단원이 기본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6월달에 시험 친다 학교. 상당히 많네. 뭐 어떤 단원이 들어갑니까? 큰 2단원 또 들어간다. 또 그냥 3, 4단원. 6월달 친다. 6월달 시험 친다. 6월에 시험 친다. 3, 4단원 말고 또 다른 뭐 단원 뭐 있어요? 두 가지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금요일은 또 자기 파트 2단원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뭐 그게 맞는 시험 범위 있는 학생들은 또 봐주시고, 일단 3단원 먼저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봅시다.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에라토스테네스가 가정한 건 뭐예요? 지구는 완전한 표형이다. 또 햇빛이 평행이가 그렇지. 어떤 원리를 이용했습니까? 억각이랑 중심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호의 길이가 길이랑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지? 네. 식측한 것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그지? 그리고 이제 중심을 직접 측정하지 못해서 억각을 측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렇게 해서 360도였으면 2파이 지구 반지름만큼 갔을 텐데, 중심각 그 세타 7.2도였죠. 그리고 호의 길이 L 925km 뭐 그렇게 해서 반지름 R을 구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란 놈이 뭐 크기 측정에 대한 내용이고, 지구란 놈이 자전과 공전을 하네요. 자, 지구의 자전 방향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서해 바다, 동해 바다 했을 때 서에서 동으로 도네요. 시간당 15도 돕니다.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을 거야. 뭐라지? 일주운동. 태양이 일주운동 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것들이 있겠고, 별이 동쪽에서 떠서, 행성이 동쪽에서 떠서, 그리고 달이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났다가 서쪽을 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데요. 여러분 좌표계획을 배웠잖아, 그지? 방위각이라는 좌표계획을 볼 때 방위각 90도, 방위각 180도, 방위각 270도를 쓸 수 있습니다. 방위각이 증가되는 방향, 시계 방향. 자, 어떤 손으로 내가 지금 시계 방향 했습니까? 오른손.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그지? 나중에 왼손할 때는 적경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일주 운동이 동에서 서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중간에 뭘 지난다고? 어느 쪽 하나 지난다고? 남쪽 하나 지난다고요. 그래서 지평 좌표계의 그림을 그릴 때 북동 남서 쓸 수 있겠고, 폴라리스 받고, 그지? 정동에서 정서를 향하는 이게 뭐다? 청고의 척도에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지나는 그림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여름날 하지날의 태양은 북동쪽에서 떠올라서 북서쪽으로 지는, 겨울날 동짓날에 태양은 남쪽에서 떠서 남서로 지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죠. 이 그림을 매우 중요하게 요리할 것이겠습니다. 단 중학교 때는 이 재밌게도 별로 재미없는데 솔직히 어느 쪽을 북쪽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이쪽을 북쪽으로 주고 동남서 쓰는 이런 좌표계를 그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절대 이 방향에 안 줘요. 이쪽으로만 줘요. 있습니까? 어떻게든 상관없을 것이겠습니다. 그지? 어쨌든 정동에서 또 올라서 정서로 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학교 때의 그림입니다. 이건 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오고, 근데 중학교 때는 달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태양이 비도는 것을 통해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지구 자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일주운동 역시 시간당 얼마? 15도 돌거든 하는 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할 때 하세요.
자, 보통 우리가 일주운동 그림을 그리면서 동쪽에서는 일주권이 오른 위쪽을 향하고요. 참고로 이 각도는 90 위도가 되겠고, 되겠습니까? 요 일주권이라고 불러지는 놈은 천고의 적도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최고 고도가 높았을 때가 이제 남중고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는 오른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역시 요 각은 90 위도만큼이 되겠고 역시 일주권은 천고의 적도와 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쪽 하나는 아직 안 그랬다? 북쪽 하나는 그랬네요. 동남서쪽에서 시계방이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도 시계방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북쪽에서는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움직이는데요. 역시 시간은 몇 도 돈다고? 15도 돌아요. 그지? 그래서 오늘 6월의 13일 맞나? 13일인가? 네. 밤 9시에 찍었는데요. 이 각이 30도를 줄게요. 그럼 여기에 보인다면 몇 시에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 6월의 13일 밤 11시면은 30도 올라가서 이쪽으로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건 뭐 요쪽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 시간당 이렇게 돌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도는 각도는 서로 같다는 거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심은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남서쪽에서는 시계 방향,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이게 귀찮으면 일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시계 반시계 헷갈리면. 알겠습니까? 됐니? 네. 좀 해주십시오.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주를 보내요. 공전도 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방향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구의 자전 방향을 서에서 동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계라 부릅니까? 반시계라 부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자전축을 쭉 연장해갖고 북극성 쪽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을 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지구 자전축이 쭉 연장선상에서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위치 이완에서 태양을 쭉 볼 때 쭉 가다 보니까 이쪽에 여러 가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지? 그 별에 대해서 스타 1을 보았습니다. 즉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 스타 1을 봤습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있어서 1년 가야 한 바퀴 돕니다. 365일 가야 한 바퀴 360도 돕니다. 그래서 매 1로 따지면 1도 공전합니다. 매 월로 따지면 몇 도 공전한다고요? 30도 공전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한 달 뒤에 위치, 즉 여기 이 2의 위치에서 태양을 쭉 볼 때 여기에 스타 2에 또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별자리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야. 뭐라 부르지? 그치? 연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연주시차 아니에요? 연주 운동. 연주 운동은 얼마든지 하늘 돌아야 하는 천동설로도 설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연주시차는 또 중3 정도에서 또 나오게 될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또 연주시차에 대해서는 서페이드 트웨프를 통해서 공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주 운동은 태양의 연주 운동과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이 서로 안 되죠. 그래서 지구가 이완에서 E2로 움직였는데 지구가 움직인 걸 모르다 보니까 태양이 별자리
스타원에서 스타트로 움직인 걸로 태양이 움직인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은 스타원에서 스타트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시계부터 반시계입니다. 반시계방이죠. 왼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적경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습니까? 서에서 동울이 방향입니다. 태양의 연준동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요. 이게 나중에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스타원에서 스타트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있죠. 별의 연준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동에서 서로 갈 때 중간에 남쪽 하늘 지날까요? 북쪽 하늘 지날까요? 당연히 남쪽 하늘 지나죠. 세상에 북쪽 하늘에 태양 본 적 있어요? 북쪽의 태양을 보겠다면 남반구 내려가야 됩니다. 샘 해밍턴의 교육부 장관 되기 전까지는 남반구의 문제는 메인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태양 연준동 방향과 별의 연준동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별은 동남서 방향,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태양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시간 매일 1도씩 그리고 월 30분, 월 30도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별은 합니다. 별은 매일 4분씩 또는 매달 2시간씩 일찍 집니까? 늦게 집니까? 일찍. 예, 일찍 뜨고 남중하고 진다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보통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에 대해서는 서쪽 하늘로 지는 별들 좀 많이 그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 이완, 자 오늘은 6월이니까 6월의 태양을 보겠습니다. 쭉 연장하면 여기에 스타 B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C 그려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6월에 우리나라 서쪽 하늘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면 서유럽 이해됐습니까? 동서북 방향 잘 잡아야 돼요. 저 친구들 방향 못 잡는 애들 많아. 니들도 내년에 갖고 방향 못 잡으면 후배들한테 또 까인다. 알겠어? 태양 서쪽 하늘의 태양을 볼 때 다시 말하면 해가 지평선에 지고 있네요. 태양이 지평선에 지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A별은 이미 진 별입니까? 아직 지기 전의 별입니까? A별은 이미 진 별이죠. B별이 태양과 함께 지고 있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남서 방향의 C별이 보이고 있다고요. C별은 아직 지기 전의 별이에요. 이해됐어요? 되겠니? 네. 다음 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달 7월입니다. 7월을 생각하면 C별이 함께 지게 되는 거예요. 7월이면 태양이 질 때 C별이 함께 지는 거죠. 물론 B와 A별은 그보다 더 일찍 지었을 겁니다. 5월 태양은 어떨까요? 이제로 5월달을 해보죠. 5월달에 A별이 함께 졌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태양이 질 때 A별이 함께 지고 B와 C는 이해했어? B별 기준 해볼게요.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별인데 태양과 함께 졌다가 태양보다 먼저 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매일 4분씩 매달 4시간씩 별은 일찍 집니다. 이해됐습니까? 1년에 태양은 몇 번 질까요?
당연히 365번지겠죠. 별은 몇 번째일까요? 365번입니까? 한 번 더해서 366번입니다.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까지 내신 나올 리 없어요, 그죠? 이 정도까지 내신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과거 간다면 이 얘기들을 답으로 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녹화 뜨고 있거든요. 녹화 뜬 거 다시 복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3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철자예요. 재현 자냐? 아니요. 자는 같은데 아닙니다. 보고 하는데 어? 물 인사를 자주 해. 자주 해가 꼭 자꾸 해. 자기 뒤에 다 해놨다고 해 옛날에. 자, 그래서 오늘 지구에 대해서 물론 지구의 크기 측정에 대한 이것들은 워낙에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지구의 자전 및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일주운동과 그리고 연주운동을 소개해봤습니다. 별의 연주운동은 어느 쪽이라고요? 동에서 서요. 일주운동 말고 어떻다고? 반대. 네. 아니 같다. 그렇죠. 네. 별의 일주운동도 동에서 서고요. 별의 연주운동도 동에서 서요. 알겠습니까? 네. 그 말은 북쪽 하늘에서 별의 연주운동은 어떨까요? 반대. 북쪽에서 별의 연주운동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식입니다. 알겠습니까? 북쪽 하늘 연주운동이 시험에 메인으로 나올 일은 역시 극히 드물겠으나 역시 소개해보죠. 자, 아까 폴라리스 기준으로 여기 A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6월 13일 밤 9시에 A별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략 30도 각도가 올라간 뒤에 A'의 위치입니다. 6월 13일 밤 11시라고 했는데요. 7월에 13일 한 달 지났어요. 밤 9시. A별은 어디 있을까요? 60도. 똑같이 밤 9시예요. 시간당 다시 매 일당 1도 한 달이니까 30도 걷어서 이 위치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로부터 7월 13일 밤 11시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30도 더 가서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연주운동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운동 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북쪽에서는 반시계, 동남서쪽에서는 시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생자로 외우면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억력을 시험장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손짓발짓 하면서 했던 것들 다 기억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복습 옛날 동영상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정리하시죠.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하세요. 참고로 지구가 이완했을 때 태양이 별 B를 향한댔잖아요. 태양과 함께 뜨는 별 B면
안 잘 볼 보여요. 수 없죠. 자, 다음 얘기 봅시다. 지구 다음엔 달이네요. 그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태양빛을 반사한 천체입니다. 그치? 달을 하기 위해서 태양을 이쪽에 놓을게요. 몇 시에 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몇 시, 시의 기준은 태양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시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 극히 없겠습니다만 태양을 남쪽 하늘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리면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본답니다. 언제입니까? 12시. 낮 12시죠. 얘는 왜 또 이제 처인 대신 졸아요? 아, 응? 왜 그래? 잠을 뺏어왔어? 이래갖고 이랬어. 다 알아서 쟤 쫓는 거야? 낮 12시 이거 시험 나올까요? 아니요. 별로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러면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우리나라 박아놓을게요. 몇 시에요? 당연히 밤 12시. 12시가 됐죠. 밤 12시에 이렇게 봤을 때 남쪽 하늘, 밤 12시에 이렇게 봤을 때 동쪽 하늘. 동남서쪽 몰라요? 이쪽 보면 서해바다 이렇게 되겠죠. 쌤 북쪽 하늘 왜 안 합니까? 근데 달 북쪽에서 반대로. 예? 안 달을 보이죠. 북쪽에서 보겠다고요? 안 보이죠. 북쪽에서 달 보겠다고요? 안 보이죠. 호주에서 살았어요? 뉴질랜드 살았어요? 이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박아놓을게요. 동해 바다에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7시. 새벽 6시 정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계절별로 좀 더 일찍 태양이 뜨고 또는 늦게 태양이 뜨는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쪽은 태양이 뜬다. 새벽 6시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에 태양이 보이고 있네요. 저녁 6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확하게 동경 135도 동경시에 딱 맞춰서 남중하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후가 됩니다만은 뭐 저 정도로 해보자고요.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챕터 달입니다. 저번에 중학교 때는 지구에 대해서 태양빛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네요. 그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고등학교 쓰는 식으로 태양을 위쪽에서 빛이 오도록 그렇게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또 방향에 맞춰서 답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나는 왼쪽에서 태양 그리기가 너무 싫어요. 자, 태양이 빛이 이렇게 오고 있더래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한대요. 달의 공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게 지구 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쳐다봤을 때 달의 공전은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라면 이것을 우리는 서에서 동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달의 공전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달의 위치 크게 네 가지 위치를 쓸게요. 음력 1일입니다. 사기라 부릅니다. 여기네요. 3현이라고 부르죠. 음력 한 7, 8일께쯤. 왜 자꾸 음력 씁니까? 양력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양력으로는 달의 원령에 대한 달의 위상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망 또는 보름. 보름달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음력 15일이 됩니다. 실상 보름달은 뭐 이쪽에 있으면 다 보름달로 보여요. 요놈이네요. 하얀입니다. 22일, 23일. 음력 22, 23일께쯤 보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달이라는 놈은
태양빛을 반사주제니까 사귈 때는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요. 보여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별을 좀 보고 싶어. 보름달 팍 떠있으면 별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보름달 있기 때문에. 사귈 때 별 보기가 딱 좋아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3일이네요. 음력 7, 8일께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이 뒤쪽은 안 보이네요.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반달로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오른쪽 반달 상에 따른 동, 남, 서쪽 하늘 볼 때, 자,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저녁 6시입니다. 이 상에 따른 어느 쪽 하늘에 떠 있습니까? 당연히 남쪽 하늘에 떠 있죠. 남쪽 하늘에 상의 달이 떠 있겠네요. 저녁 6시입니다. 밤 12시 되면 어느 쪽 하늘로 지고 있다고요? 서쪽 하늘로 지고 있다고. 이렇게 갑니다. 물론 달은 일주운동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6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게 상현달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보름달이네요. 보름달은 저녁 6시면 어느 쪽 하늘에 있을까요? 저녁 6시면 동쪽 하늘에 떠 있죠. 됐습니까? 밤 12시니까 남쪽 하늘에 보이겠고요. 새벽 6시입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뜰 때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름달은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뭐 나중에 외행성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보름달 방에 있는 게 외행성 추모 위치라는 의미를 쓰는데 가장 가까이, 가장 밝게, 가장 오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름달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거죠. 12시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절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름철 보름달은 좀 적게 볼 수 있고 겨울철 보름달 좀 더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쟤 또 자고 있다. 깨워. 일어서. 일어서. 하인달입니다. 역시 이게 안 보이네요. 상인달은 오른쪽 반달 위상인데요. 하인달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위치 똑같잖아 할 수 있겠지만 저녁 6시 위치에서 하인달을 볼 수 있다고요? 못 보죠. 새벽 6시 위치에 하인달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하인달은 동쪽 하늘의 하인달이 밤 12시에 동쪽 하늘의 하인달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남중하는 하인달을 볼 수 있습니다. 김신, 너도 잠이 오냐? 아니요. 너도 일어서라. 그래서 하인달 역시 한 3시간, 6시간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딱 어느 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로 해진 뒤에 딱 잡아보자고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딱 졌을 때 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달은 초승달이에요. 오른쪽 눈썹달,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보입니다. 음력 3, 4일께쯤 되고요. 상해달 음력 7, 8일께쯤에 이쪽에 있네요.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 저녁 6시에 찍어보니까 저녁 6시라는 시간을 고정해서 보니까 달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서에 있다가 남에 있다가 동으로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네. 얘는 금방 질 건데요. 얘는 밤 12시간 되면 져요. 이건 새벽 6시간 돼야 집니다. 달의 공전이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이건 매일로 따지면 13도 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은 매일 약 50분 정도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시간, 저녁 6시가 됐던 밤 12시가 됐던 또는 새벽 6시가 됐던 똑같은 시간 볼 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늦게 남동하고 늦게 집니다. 초수달이야 금방 지겠지만 상현달은 한 6시간 후에 지겠고 그지? 해진 뒤에 보름달은 해진 뒤에 한 12시간 있다가 그렇게 집니다. 알겠나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 그랬던 거죠. 그게 따라하시죠? 맞나요? 네. 달의 공전의 주기는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항성월이고요. 27.3일 쓰고 있습니다. 반면 보름달에서 또다시 보름달이 될 때 또는 상에서 또다시 상이 될 때를 망월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29.5일 됩니다. 이게 음력으로 한 달을 쓰는 놈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상망월이 좀 더 훨씬 더 익숙한데요. 그래도 항성월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달의 공전의 주기와 자전의 주기가 27.3일로 동일합니다.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죠.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달의 특정 면만, 우리가 달의 앞면이라고 보고 있는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우리가 생자는 볼 수가 없는데요. 달의 뒷면을 보려면 탐사선을 달 뒤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달의 앞면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주구동이가 훨씬 더 크리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달이 공전하는 과정에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운석을 달이 좀 막아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달의 앞쪽으로 가는 걸 지구가 막아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6,500만 년 전에 좀 크게 당했죠. 몰라요? 예, 그렇죠. 중생 때 박살냈던 와. 처음 보는 얘기들이야?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공명생들이 당한 거죠. 지구는 말짱해요. 기껏 지구 지름이 12,000이나 되는데 11kg짜리 뭐 소행성 박아봐야 지구는 말짱해요. 사는 생명들이 올라가는 뿐이죠. 됐어? 됐나요? 네. 사귈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귈 때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얘도 자고 자다도 일어나라. 일식 일어날 수 있죠. 이클립스는 일식. 태양에 대해서 달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태양 어느 쪽부터 가린다고? 오른쪽부터 가린다고요. 물론 망일 때, 보름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중요한 월식. 이 월식은 달의 이제 왼쪽부터 가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구의 크기뿐만 아니라 달의 크기에 대한 정보도 나오잖아요. 근데 달의 크기를 알려고 하면서 뭐 동전 이렇게 하면서 맞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까지의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옛사람들, 그리스 시절의 사람들은 달의 크기를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물론 지름으로 따지는 겁니다. 4분의 1임을 알았습니다. 약 4분의 1임을. 뭘 통해서? 월식을 통해서요. 지구 그림자 이만큼인데 달이 지구 그림자에 대해서 달 지름이 4번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달의 크기가 지구 크기의 약 4분의 1. 그럼 지구 크기 알고 달의 크기 알고 그 다음에 이 동전 해갖고 위치 아니까 달까지의 거리가 약 37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을 그 옛날에도 알았다는 거죠. 오케이? 다만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좀 빠지고, 그지? 동전의 크기하고 눈앞의 거리 그리고 달까지 거리 통해서 달의 지름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해라.
뭐 지구학이다 보니까 좀 외워야 될 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섹처를 외워주면 참 고맙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좀 움직임을 통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남은 게 태양계의 행성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망원경이 남은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금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2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O2 문제로 지금 지구와 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구 공격이 자전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고 O2가 없다 또는 뭐 다른 더 이상 더 풀 게 없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번한테 나눠준 프린트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스타트. 앉아.